자, 이번 시간은 교재 233페이지예요. 목차 2번 선분량과 후분량은 어려움 없으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장 넘어가니까 조세 정책인데, 조세 정책을 보기 전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자, 다음 진도가 강의 노트는요. 주택의 하향 여고 과정이 있죠. 요건 중요해요. 왜? 우리 시험은요. 10번 나왔으니까. 항상 A급입니다. 주택의 여고 과정. 그러면 프린터 보니까 교재 몇 페이지 돼 있죠? 150페이지요. 150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자, 150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목차 2번 주택의 여고 과정이 있죠. 이 파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빈출입니다. 그러면 괄호 1번 주택의 여고 과정 개념은, 자, 첫 줄 보시면 체크합니다.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 밑줄. 주택이 소득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한대요. 이거 바로 여고 과정인데요. 그러면 괄호 2번 내려가죠. 자, 그러면 종류가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1번은 하향여가, 2번은요 상향여가. 1번, 2번 묶어주고요. 개념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하향여가는 단어만 돌려도 감 잡히죠.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진 거죠. 그래서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밑줄 하세요. 하위층 사용으로 전환 밑줄. 하위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빠졌잖아. 다음에 2번요. 상향여가는, 자, 동네가 그걸로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니까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재개발되어서 상위층 사용으로 전환 밑줄. 이러면 동네가 좋아진 거예요. 자, 일단 책을 보고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지금부터 좀 풀어서 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의 하향 여고 과정입니다. 박스 있죠, 박스. 자, 박스 밑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로 그림을 그리면서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에 하든지 강의 노트 하든지 펜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원래 대학교 원서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너무너무 복잡해.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다 무시해버리고, 왜? 그래프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 지금부터 여백에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자, 왼쪽은요, 잘 사는 동네 고급주택지입니다. 오른쪽은 못 사는 동네 저급주택지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보았을 때, 결국 여가 과정은 소득계층이 상하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아보세요. 아까 책 보고 밑줄 그었잖아요. 책 보고 이제 대답한 책 보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상향 여가가 될까요? 하향 여가가 될까요? 상향. 또 아주 어떤 분은 하향도 하시고. 상향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
동네가 좋아지면 상량여가, 나빠지면 하양여가.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고급주택이야. 여기다가 강남을 집어넣을게요. 강남. 얘는요, 극단적으로 서울역의 노숙자. 서울역의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쳐들어갑니다. 강남 동네가 좋아졌어요? 물 베렸어요? 물 베렸다. 나빠졌잖아요. 무슨 여가? 하양여가. 아까 많은 분들이 상냥하셨거든. 그럼 문제 한 문제 틀린 거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화살표가 저급에서 고급 올라가니까 상냥 단순히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얘들이 가니까 이만큼 뭐지? 동네가 나빠진 거야.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문해력, 독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 문장 쫙 읽어보니까 동네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나빠지면 하양여가, 거꾸로 좋아지면 상냥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경우는 뭡니까? 얘가 달동네인데 달동네 뭡니까? 재개발 하지. 재개발하면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옷돈 주고 피 주고 막 들어오잖아. 얘는 뭐지? 동네가 좋아지는 거잖아. 얘가 뭐지? 상량여가. 우리 시험은요, 문장을 막 비비비 꼬아서 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액면대로 단순히 보자마자 상냥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문장을 읽어서 해석해서 이 문장은 동네가 나빠졌네 하면 뭐지? 하양여가. 좋아졌네 하면 상량여가. 되시겠죠? 개념을 잘 잡아요. 우리 시험은요, 하양을 상량으로, 상량을 하양으로 바꿔서 물어.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항상 시험 푸시다가 단어만 나왔다는 순간 의심하세요. 바뀐 단어가 아닌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주택이 뭡니까? 저급주택이 뭡니까? 이것부터 구별하자. 뭐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시면 고급주택은 호화주택이니까 뭐 금액이 나오잖아. 그 숫자는 무관합니다. 학교는 측면에서 고급주택은요, 뭐냐? 여러분들이 건축법 공부하시면 항상 주택을 신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죠. 예. 허가 받으면 새 집이지. 허가 받고 주택을 지으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는 뭘까요? 허가 안 받아서 허가 X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고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택은 불량주택이지. 적급주택이지.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 주택이야. 이런 주택도 유효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적급주택은 허가가 안 나니까 신축이 허용돼요? 신축이 금지가 돼요? 허가 안 내죠? 신축 금지. 그래서 항상 이론적으로 저가주택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신축 금지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축 금지. 허가가 안 납니다. 신축 금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상위층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급주택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얘들은 못 사니까요. 정부가 보조금 주지. 보조금을 지급한대. 자, 이럴 때 이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죠. 따라서 첫 번째, 수요 증가. 이것만큼 적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숫자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1000세대 증가했대. 적급주택의 수요가 1000세대 증가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신축이 금지가 돼요.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선은 결국 이렇게 이동합니다. 몇 세대? 전 세대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요. 이동할 때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이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갈까요? 세 들어갈까요? 세 들어가지. 세 들어갑니다. 몇 세대가? 천 세대가. 방 한 칸, 방 두 칸, 세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빚금 친 것만큼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얘가 바로 하향력입니다. 그래서 대개 상향보다는 하향력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한다.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바로 하향력입니다. 하향력. 결국 하향력만큼 저급주택은 원래 이만큼 있던 게 빚근시장보다 더 늘어나 버렸잖아. 따라서 세 번째,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빚근시장보다 많아졌죠? 그래서 적급주택은 빚근시장보다 많아졌네. 하향여가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고급주택이 더 적어졌지. 그렇잖아요. 빚근시장만큼 고급주택은 부족합니다. 얘가 네 번째. 네 번째. 고급주택은 빚금친만큼 적어졌어요. 해서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돈이 많잖아. 1000세대가 부족해요. 그럼 얘네들은 부족한데 부족하면 얘들이 집이 필요하면요. 새 집을 삽니까? 새 들어갑니까? 새 집을 사죠. 그럼 새 집을 지어야 되겠네. 세대 부족한 만큼.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뭘 따져? 건축비. 건축비를 따져. 이때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건축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비가 일정할 때. 건축비가 상승할 때.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솔직히 드리기 싫어요. 어렵거든. 드리기 싫은데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나 도저히 못 따라가서 포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물었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출제는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럴 때, 자, 고급주택은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다음에 고급주택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저급주택이 1000세대가 확 늘어나가지고 부득불 얘들이 이만큼 새 들어왔잖아. 새 들어온 것만큼 빚금치만큼 집이 부족한 1000세대 고급주택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건축비가 일정하게 올라간대. 건축비가 일정하다면요. 1000세대 부족하면 그대로 1000세대를 다시 지어주면 돼. 부족한 만큼 똑같이. 그러니까 1000세대가 부족하면요. 1000세대만큼 똑같이 그대로 1000세대를 그대로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1000세대 부족한 거 그대로 1000세대 더 짓자. 그대로. 그래서 얘는 뭐지? 불변입니다. 쉬운 말로 원래대로. 원래대로. 따라서 건축비가 일정하면 1000세대 부족하다 그대로 1000세대 지어주면 돼.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불변입니다. 근데 건축비가 비싸.
비싸요. 건축비 비싸면 당연히 집값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인데. 상식적으로 건축비가 비싸면요, 천세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요, 천세보다 많이 짓겠어요? 천세보다 적게 짓겠어요? 예, 적게 짓지. 적게 지어요. 그러니까 한 500세대만 짓겠지. 적게 지어요. 그러면 원래보다 공급은 천세대보다 적게 지니까 공급은 감소입니다. 부족이에요. 원래 천세대인데 원래보다 적게 지어요. 원래보다 적게 짓는데. 원래보다 적게 지어요. 500세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들이고 여기까지는 과거에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하향 여고 과정하게 되면 자, 요 내용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 박스 보게 되면 화살표 흐름이 쭉 나오잖아요. 요 흐름을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림으로. 그러면 박스 볼까요? 박스. 강의 노트. 자, 처음에 자, 첫 단은 뭐죠? 저가 주택의 수요 증가 찾았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적어주고 1번. 저가 주택의 수요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1번 적어주고 1번 적었죠? 다음에 화살표 임대료 상승 화살표 여기다가 2번 적어줘요. 2번은 뭐냐면 고가 주택이 하향여가 되어서 저소득에 제공됨 요거 2번 적어주고 다음 화살표 뭡니까? 고가 주택의 공급 감소 여기다가 3번 적어주고 3번 적어주고 박스 맨 밑에 보시면 두 개 묶어져 있죠. 첫 번째가 건축비가 일정할 경우 일정 동그라미 두 번째는요 건축비가 상승한다 상승 동그라미 요 묶은 거에다가 4번 적어주고 4번. 자, 다시 봅니다. 1번이 뭐죠? 저가 주택의 수요 증가 요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다. 보조금 받으니까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 들어가더라. 2번 돼 있죠. 2번은 뭡니까? 고가 주택이 하향여가 돼. 즉, 세 들어가면서 저소득이 제공이 된다. 즉, 세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3번은 뭡니까? 고가 주택이 부족하지. 전세대. 부족하다가 뭡니까? 그만큼 적급주택은 늘어났지.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하향여가 결과 적급주택은 감소가 된다. 틀린 말입니다. 출제되었어요. 하향여가만큼 적급주택은 늘어났습니다. 증가되었어요. 이것도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뭐 고주택은 부족하지. 부족하니까 이제 맨 밑에 4번 보시면 요거 있죠. 건축비가 일정할 때 상승할 때 적혀있잖아. 일정할 때는 그대로 나왔죠. 자, 두 줄 있죠. 첫 번째 항목을 밑줄 하세요. 임대료와 고가주택장 모두 불변. 나왔죠? 모두 불변. 모두 불변. 건축비가 상승한다. 상승할 때 화살표. 첫 줄만 밑줄 하세요. 임대료 상승, 고가주택량은 감소. 맞죠? 임대료는 상승, 고가주택 양은 감소. 여기서 양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힘든 것을 따라오셨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항상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잘 바꿔서 묻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개념은 절대 속지 마시고 일단 문장 나왔다. 하향이 나오는 순간 혹시 바뀌나 하니까 의심하시면 돼. 가장 잘 납니다.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예.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하향여 과정이고 그러면 150 교재 봅니다. 교재 151페이지. 자, 걸어서 한번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은 1번 가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 파란 문장이죠. 3번 파란 문장. 자, 저가주택에서 밑줄입니다. 파란 문장 밑줄 하세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저가주택은 신축을 금지한다고 가정. 나왔죠.
신축 금지. 그러면서 목차 2번요. 목차 2번. 자, 저가 주택 시장은 1번 단기 균형은요. 니은번 파란 문장 밑줄.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 요거잖아요. 신축이 금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보조금 지급하니까 수요가 증가했지. 저가 주택이.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장기 균형은요. 기억번. 인도로 상승으로 발생한 초과를 획득할 목적으로 밑줄입니다. 고가 주택이 하향여가 밑줄. 집 한번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들은요. 이렇게 세 들어간다고 했지. 고가 주택으로 하향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향여가 과정입니다. 책은요. 그래프도 없고 그래도 없이 보니까 문난데 어렵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파란 단어 있죠. 플러스 하향여가 과정. 말이 많잖아요. 전부 다 이겁니다. 설명 다 드렸고 강의 노트에 박스 그림 그려드렸고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죠. 4번 주거분리와 여과 적용입니다. 1번 주거분리 단어 개념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집중합니다. 1번 주거분리는 밑줄 하세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밑줄. 집 한번 보세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이 있습니다. 얘들은요,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급과 저급이 당연히 멀어지겠지. 이거 바로 주거분리. 얼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엉터리 말이지. 고급과 저급이 분리됩니다. 예. 주거분리는 고급과 저급이 분리가 돼요. 개념 아시겠죠? 두 번째 줄. 계속 밑줄입니다. 이는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줄.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밑줄. 둘 다 발생해요. 우리 시험은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하고 인근 지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둘 다 발생합니다. 둘 다. 동그라미 2번. 주거분리 현상은 즉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이 분리되는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부의 외벽가는 피하고 정의 외벽가는 편익은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효과인데요. 얘가 뭘 말하느냐? 집한 봅니다. 자, 정과 부의 외부 효과인데요. 얘는 뭐냐? 하자가 생겨요. 집이 고장났어요. 하자가 생겼다. 수리하겠죠, 수리. 그럼 수리비가 들어가요. 수리하면 가치가 늘어나겠지. 적급주택에 하자가 생겨요. 하자가 생기면 수리하죠. 그러면 또 가치가 늘어나겠지. 얘를 비교합니다. 더 쉽게 하시면요. 얘는 새 집이지. 얘는 헌집이잖아요. 얘를요. 자동차를 집어넣자. 얘는 뭡니까? 새차. 얘는요. 똥차. 여러분들 둘 다 사보셨죠? 중고차도 사보셨고 새차도 사보셨죠? 예.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새차를 샀어요. 그때 기분 잘 아시죠? 그죠? 새차. 탁 사는 순간 그냥 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기분이 깨져, 그냥. 예. 핸들만 잡아도 흐뭇하게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냥. 운전할 때 정말 짜릿하잖아요. 예. 새차를 타고 몰다가, 자, 이 도로를 운전하는데, 도로 옆에
가로수가 늘어져 있죠. 예. 가다 보니까 이 가로수 가지가 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예. 그냥 안 갑니다. 아이쿠. 예. 그때부터 차가 걱정이 돼가지고 차 세워놓고 혹시 기사가 싶어서 막 살펴보잖아요. 예. 그런데 재수 없이 차가 기스가 가버립니다. 기스가. 그 마음 정말 아픕니다. 아시겠어요? 어떡합니까? 그 기스를 가만히 둡니까? 수리합니까? 새 차니까 수리하지. 누구든지 새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스 난 거 수리합니다. 그럼 수리하면요 다시 원상회복이야. 다시 새 차가 되거든요. 기분 좋잖아. 이게 새 차의 산마음입니다. 중고차입니다. 연식이 20년 넘었습니다. 예. 완전히 후닥다리 똥차입니다. 그런 차를 타면요 마음이 어때요? 무덤덤하죠, 그죠? 예. 예.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예. 그 똥차를 몰다가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잠시 휴대폰 본다고 아짜 한눈 팔아버려서 예. 가지에 스친 게 아니고요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밤바가 왕창 찌그러졌네. 기분이 가슴이 찢어집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 들어요? 에이, 이 양 똥차인데 뭘. 예.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밤바 찌그러지면요. 밤바 가는데 50만 원씩 들어가, 그냥. 그런데 그 똥차인데, 똥찌그리한데, 밥 먹으면 삭가락 보면 차가 더 이상해져 버려. 밥 먹으면 새 거잖아요. 안 가라.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는요, 가치생각보다 수리비가 더 크거든. 수리 안 해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집 갖고 있다면요, 하자가 생겼대. 얼른 수리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300만 원 들어갔대. 근데 고치면요, 가치생각보다 500만 원입니다. 고친다, 안 고친다? 얼른 고치지. 예.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빠진 집입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자가 생겼대. 이때 수리비가 똑같이 300이 들어가. 수리할까요, 안 할까요? 돈도 없는 사람이야. 집도 형편없잖아요. 불량주택인데. 이런 것들은 고치면 비용이 더 들어가. 가치생각으로 100만 원밖에 안 돼.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요, 수리하니까 가치가 빛나잖아. 점점 좋은 동네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죠? 정의 외부애가 점점 좋은 동네가 된대. 얘는요, 수리 안 하잖아. 계속 방치하거든요. 그럼 점점 동네가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진다. 부의 외부가. 그러니까 얘는 점점 좋아지고, 얘는 점점 나빠지고,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고급과 저급이 멀어진다. 주고불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암의 2번 설명입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3번 여과 작용에 의한 주거분리 현상. 얘는요 동암의 1번, 2번, 3번 세 가지 있죠. 1번과 2번을 묶어주세요. 1번, 2번 묶어주세요. 얘도 질문 나오니까 틀린 질문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득점하셔야 됩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요거 있죠? 박스, 길쭉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세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입니다. 얘가 뭡니까? 경계지요. 책은요, 경계지 너무 크게 나와 있거든. 경계는 작아야 되는데, 일단 책은요, 일단 그 경계를, 이걸 보시면 돼요, 경계. 그림 따라오셨죠? 예. 경계. 예. 어때? 이것도 그랬어요. 강남입니다. 고급주택. 달동네. 붙어 있는데 경계가 있어. 자, 이 그림 보시면서 강남에 가까운데
붙어있는 요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예? 이게 바로 옆에, 난 되게 못 사는데, 옆 동네가 뭡니까? 강남이야.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엄청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것보다 100번 낫지. 예, 기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기분 좋아. 고급주택에 붙어있는 얘들은요, 기분 좋아. 예. 은근하게 반삭을 누립니다. 땅값 오른다겠죠? 땅값 올라간다가 다른 말로 할증이다, 할인이다. 할증. 집가는 할증됩니다. 다시 얘는 달동네야. 여기 붙은 얘들이 있어.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더럽게 나빠요. 예. 재수 없어요.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얘들은요, 기분 나빠. 안 좋은 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집가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할인된다. 얘가 1번, 2번 묶은 거.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걸 바꿔서 물어. 바꿔서 여기서 할인 틀린 말이고, 얘는 할증 틀린 말입니다. 되시겠죠? 이걸로 끝. 자, 1번, 2번 이제 묶었으니까 봅니다. 1번. 자, 1번. 저소득층 밑줄. 요거잖아, 저소득층. 저쪽 끝에 보시면요, 또 밑줄 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움으로. 얘를 말하네, 요거. 맞죠, 그죠? 이럴 때는 두 번째 줄. 할증, 그래야 된다. 할증 동그라미. 요거. 할증된다. 나왔지. 두 번째 줄, 2번요. 고소득층 밑줄. 첫 단어. 요거잖아요. 고소득층. 얘가 이제 저급에 가까이 있대.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움으로 밑줄. 저급주택에 가까이 있으면요, 기분 나쁘지. 두 번째 줄, 할인, 그래야 된다. 할인 동그라미. 되시겠죠? 끝. 여기까지 줄지가 돼요. 3번 내래 불량주택. 자, 불량주택의 문제는요. 자, 1번, 2번, 3번 뒷표지 있나? 다네. 1번, 2번, 3번인데 2번하고 3번 두 개 묶어주자. 이걸로 다 준비가 돼요. 2번, 3번 묶어서 봅니다. 자, 불량주택 2번, 3번 묶었죠? 요거 설명드릴게요. 칠판 그림 따라옵니다. 그러면 서로 분리된다. 뭐죠? 주거분리.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잘 사니까 지울게요. 얘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수리해도 안 고쳐 방치하니까 점점 동네가 냄새나고요. 점점 나빠지거든. 소위 달동네. 달동네. 다른 말로 불량주택이죠. 우리나라는요, 이런 달동네가 있으면, 불량주택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 어떤 재개발? 철거 재개발. 따라서 이러한 불량주택촌이 있으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철거 재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것이 2번, 3번 묶은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달동네가 왜 생겼을까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이 맨수야, 돈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다. 예를 다른 말로 뭐? 저소득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부득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요? 달동네. 근데 의외로 이 동네가요, 인정이 넘쳐.
부자 동네는요, 담이 높고 막 철장부터 해가 뭐 CCTV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가면 끝에 그냥. 근데 얘는요, 이웃 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떡도 주고 나누면서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웃어가면서 분위기는 좋아요. 요것만 없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이런 동네는요,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균형. 맞잖아요. 돈만 없을 뿐이야.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 자체가 다른 말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얘가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단지 돈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요, 이것을 갖고 시장 실패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다면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요, 시장 실패일 때 개입했는데, 일 때. 근데 실패가 아니잖아요. 시장 실패도 아닌데 개입해서 싹 다 쫓아내고 철거해버린대요. 이거는 정책에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개발해보면 쫓겨난 이 사람들은 또 가면 또 제2의 달동네, 예? 또 쫓겨난 또 3의 달동네 자꾸 생기잖아요. 악순환이 거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량주택촌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저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거까지는 이론적으로 오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막 지원해줘. 보조금 주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장이 2번, 3번입니다. 2번 한 줄 모두 밑줄 아세요. 불량주택이나 저가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의 문제다. 저소득 동그라미. 자꾸 시장 실패이다 틀린 말입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3번 정부에 의한 철거가 근본 대책이 아니라 뭐 보조금 또는 소득 향상 등등 뭐 지원금 주든지 이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끝. 자, 지금까지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 그리고 주거 분리, 그리고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의 문제이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요 범위에서 몇 번 나왔다고 했다? 10번. 10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또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가 조세정책인데요. 조세정책.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그러면 불량주택촌 또는 주거분리 또는 상향여가 하향여가 다 공부했으니까 기출문제 풀어봐요. 오늘 프린트 봅니다. 기출 확인 문제 보시면 6번과 7번 두 문제 볼게요. 6번 주택의 과로여가는 상위층이 살던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무슨 여가? 하향여가. 딱 들어오잖아. 7번요. 7번은 끝에 보니까 엄청 나왔지. 아니네. 19회 때문에 나왔네. 자, 7번 보시면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이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상향 바로 틀렸지. 하향. 그리고 패사입니다. 예. 답이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풀어보더라도 뭐 상향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향으로 바꿔서 묻잖아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 잘 나오는 거 지문 2개 확인했고요. 자,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는요, 236페이지예요. 조세정책. 기출표를 보시면요, 무려 19번 나왔어.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한 문제가 늘 나옵니다. 1번 조세의, 1번 X 버리세요.
2번 조세 부과 목적, 2번도 X 버리세요. 3번 동그라미 조세 기능. 조세 기능.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조세 기능. 4번 조세 원칙, 4번 X 버리세요. 오른쪽 페이지. 5번 동그라미 부동산 조세 비교.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있죠? 별표도 한 개 하시고. 중요해요. 중요해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세법 들으시잖아. 세법. 들으면 다 공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표를 보시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서 내는 세금. 예, 보면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거 보시면, 국세, 지방세. 구분하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출제인들이 이거 무진장 많이 냅니다. 예. 그래서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냐. 예. 요거 표를 자주 보시면서 나왔다 하게 되면요. 웬만하면 득점하세요. 예. 세법의 기본이죠. 그죠? 예. 꼭 참고하시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네모 2번도 별표하시고. 그러니까 조세 정책만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야.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취득, 보유, 처분 때. 요거 묻든지 아니면 조세 귀착입니다. 귀착. 그래서 조세의 종류는요. 세법의 기본이고 조세 전가 귀착은 학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세 귀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조세 귀착은 책부터 볼까요? 1번. 조세 정가 귀착의 개념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자, 결론부터 볼게요. 2번 보게 되면 조세 귀착은 두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즉 밑줄합니다.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액은 달라진다. 밑줄 하시고. 목차 2번요. 조세 부과 효과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 맨 끝에 보니까 화살표 되어 있죠. 요거 밑줄 하세요. 탄력성 크기와 조세 부담 크기는 반비례 밑줄. 결과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39페이지 박스 그래프 있죠? 두 개. 왼쪽이 어떨 때입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오른쪽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그래프가 뭐라고 했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요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요거 하나 갖고 체계를 다 잡아야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를 공부하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세 효과. 다음에 조세 기책입니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강의 노트. 얘가 뭡니까? 바로 아래 보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살다 보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예. 첫째는요. 죽음이죠.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금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시험. 시험도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다 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죽음하고 세금하고 시험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세금이 나는 세금.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옛날에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자, 뭐냐면요. 세금은 이것보다 무섭대요. 물음표보다. 공자는 세금이 이것보다 무섭다. 얘가 뭐냐면요. 호랑이. 그래, 공자가 보기도 옛날에. 이때 세금은 좀 지나친 세금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지나친 세금은 얼마나 무서운지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장문세로 들어봐요. 장문세. 장문세. 옛날에 중세.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 윌리엄 3세가 있었는데요. 이 윌리엄 3세가 세금 거두려고 부자들한테 보통 부자들은 집이 크잖아요. 장문이 많잖아요. 장문 개수를 세어가지고 세금 때렸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안 내려고 장문을 다 막아버렸네. 세금 안 내려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래요. 세금 안 내려고. 혹시 수염세 들어봤어요? 아주 특이한 세금입니다. 수염세. 그 러시아인데요. 옛날에 그 효도로 대제. 자, 이분이 있을 때 러시아의 공작들, 귀족들 이 전부 다 하나같이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효도로 대제가 야, 니네들 전부 다 수염 깎아. 보기 싫어. 말 안 듣죠. 아니, 어떻게 수염을 깎아? 이게 신이 내려준 건데, 하늘이 준 건데. 전부 다 거절하더래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효도로 대제가 성질을 나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염세. 법을 딱 만들어서 긴 수염이 있으면 그만큼 엄청난 세금 때린다고 했더니까 수염을 다 깎아버린대요. 세금 안 내려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무하시면 여러분 세법 공부 몇 개 하잖아. 몇 개 안 되죠, 그죠? 그중에 최고 복잡한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런데 얘가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무하시면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왜? 여러분들 정규수수료 받잖아요. 0.9%, 0.5%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서 부가세 10% 내야 되거든. 부가세 따로 해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개하다 보면 땅 위에 5층 빌딩, 건물이 있고 10층 빌딩이 있대. 그래야죠. 토지는 부가세 안 내잖아요. 건물은요, 전부 다 현 시가 계산해가지고 얘도 10% 부가세 전부 다 체크해서 납부하도록 다 중개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를 했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운 좋게 80억짜리 사우나 건물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짝짓기를 했지. 저는 파는 쪽, 상대방 사는 쪽. 80억이면 곱하기 0.9%잖아요. 8, 9, 72. 7,200만 원입니다. 짭짤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그때는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렸거든요. 부가세가 얼마? 720만 원입니다. 720만 원. 그런데 제가 이때는 좀 서툴러 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계약서 쓰면서 당사자가 이거 안 썼으니까 부가세 포함하면서 막 윽박 지르는 거야. 제가 져버렸어요. 한순간에 보통 중개수수료가 부가세 별도거든요. 별도인데 저는 별도라고 안 적는 바람에 이걸 그냥 못 받고 제가 손해를 봐버렸어. 그럼 약 한 720만 원 되겠지. 기분 좋다고 돈 다 써버렸거든요. 다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7월 25일인가 딱 되니까 부가세 내라고요. 얼마 내야 되겠지? 720만 원요.
돈 다 써버렸거든요. 안 내면 박살나거든요. 시급해서요. 어떡합니까? 친구들이 빌려줍니까? 돈은 다 쓸 때는 기분 좋게 썼는데 돈이 없어 700만 원이. 어떡합니까? 세무서 달려가가지고 어떡하죠? 분할 납부 안 됩니까? 된대요. 신용카드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1년 동안 12개월 딱 질러가야 했는데 한 달 얼마씩 낸다? 60만 원씩 내잖아요. 한 1년이면. 그거 낸다고 시급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실무하시면 부가세 이거 절대로 별도로 받으시고 받았다 기분 좋게 쓰지 마세요. 저처럼 쓰면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별도로 통장 딱 만들어서 부가세는 딱딱 모아놔야 돼요. 기분 좋게 그거 갖고 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다 써버리거든요. 써버리면 중개 수수료가 올라가 버리면 세금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부가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세 효과와 귀착인데요. 자, 조세 효과 메모되어 있죠? 어떻게 요거?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거래는 감소가 돼요. 상식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맥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맥주 한 병당 무조건 세금을 100원씩 때려. 맥주 한 병이 100원입니다. 맥주 하게 되면요. 크기 두 가지죠. 맥주를 만드는 회사, 생산자가 있고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이 100원이면요. 이 100원을 각각 나누어서 내자. 100원 중에서요. 얘가 세금을 70원 내면 소비자가 30원 내겠네. 100원 맞잖아요. 만약에 생산자가 세금을 50원 내게 되면 소비자가 나머지 50원 내면 되겠네.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100원 다 내. 얘는 얼마? 안 내지. 이것을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불러요. 귀착. 세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나누어서 어떻게 내느냐. 이게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이때 세금을 내는 정도는 무엇에 따라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 내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력성과 조세귀착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책 앞페이지 보니까 237페이지 앞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밑줄 꺼드렸잖아요. 밑줄 두 개 꺼드렸죠. 걔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하나씩 보자. 하나씩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조세 효과하고 조세 귀착인데요. 그럼 이제 요 그림 보시면서 맥주 한 병당 세금 100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 자, 생산자는 세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소비자는 세금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다 싫어해요. 얘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해요. 뭐? 공급 감소,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만큼 맥주 가격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세금만큼 올라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면 뭐 제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효과는요. 세금 부과하게 되면 둘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수요도 감소가 되고 공급도 감소가 돼요. 둘 다 싫어하지.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그런데 보통 세금을 부과한다.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이걸 전제로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뭐지?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그래서 공급 감소 그래프 잘 아시죠? 요거.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우상량.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감소는 뭐지? 우측이동.
자, T, 텍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가 된다. 자체기도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만큼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책 그림 보시면 전부 다 공급 감소 그림 다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보았고요. 지금은요, 책을 보든지 강의 노트 보시든지 수요가 달라질 때 그래프 있잖아요. 얘가 복잡하니까 풀어서 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조세 효과를 보았고, 그 다음에 조세 기차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